아까 그 진상조사반을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아까 대답을 드렸고, 그거는 대답을 드렸고, 일단 교권 침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만약 교권 침해에 따른 우리가 이제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족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있어서 자존감이 참 강한 편이다. 그래서 남하고 이론하지 않은 이런 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빨리 노출이 돼서 어떤 치료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곤 한다 하는 얘기는 대주중 사건 이전 이 기자실 여기서도 우리 교권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에 관한 얘기 때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와서 국정감사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 어떡할래 하길래, 그럼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내 의도는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지 어떤 망자를 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걸 밝힌다는 얘기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저 유족한테도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족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이 하신 말씀 중에 담당자를 이제 바꿨다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사실 그분이 교장 발령 받아 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장 발령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는 항상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족이 요청한 거 중에 뭐가 있었죠? 순직. 그거는 맨 먼저 장례식장에서 차관님하고 저하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민망인이 맨 먼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순직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상조사관 결과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수룩하게 발표했을 때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줬다면 더 큰 일이겠죠. 이렇게 어떤 이 진상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결정하는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이게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발표를 함으로 해서 경찰 조사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사는 아마추어들입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을 되더라도 경찰이 프로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 이후로 이걸 발표를 하겠다. 그중에 열심히 진상조사반들의 활동을 한번 믿어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때 잘못되면 저는 과감하게 외부감사 요청할 겁니다. 외부감사 요청할 겁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이걸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감사 요청을.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거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아니요.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경찰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오해하셔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하시면 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봐요. 지금 아까 잠깐 비쳤는데 우리가 선행적으로 뭘 암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저희 초점은 민망인이 요구하는 그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게 자꾸.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제주소리 원소장
나 생각하고 같네요. 그거는. 예. 그런데 그 일반적인 제 교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제가 뭘 사과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감사 때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됐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강력한 조치 대응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어떤 일을 강력한 조치?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허위 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대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요건 좀 다른, 지금 얘기는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 감사관께서 네. 어쨌든 뭐 학부모 단체나 교원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요? 위법 조치. 네? 예. 운동이요? 예.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건 이게 이제 계속된다면 이건 아마 의회결이 있던가 뭐 등등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방법은 아마 내년 추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만약 의회가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든가 드림 노트북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계속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든 제 공약 이거는 끝났으니까 당장은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다름이 있으면 우리가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권고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